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이 13일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30개 출자사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손해가 불가피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내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이 통사들의 1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작년 3분기 2조 4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가 CXC 모터스와 제휴하고 국산 및 국내 수입 전 차종을 대상으로 장기 렌탈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비자는 차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최장 55개월까지 임대 사용하며 모든 관련물은 업체가 대행해주게 됩니다. 20대 취업자 감소세가 10개월째 이어지며 지난 2월엔 1년 전보다 15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자영업에도 한파가 몰았죠. 자영업 취업자 수 역시 올해 1, 2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 3월 13일 수요일 순서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께 지수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행히 상승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15포인트가 오르면서 강보합세로 1996.49포인트 2000선을 향해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요,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아치우네요. 그나마 외국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적극적인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역시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상대적인 강세 550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549.56포인트입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은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쌍거리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율입니다. 1.9원이 올라서 1097.1원입니다. 네,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부터 해드리죠.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이용권 연구위원과 코스피 반등 달력대 추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요. 550선을 넘보는 코스닥, 어떤 섹터가 투자에 유리한지 살펴봅니다. 네, 이슈인에서는 신승용 대표와 함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현 시장에서 수급 관점으로 시장 접근이 유효하다는 의견과 함께 석유화, 건설주의 신규 편입, 그리고 조선주의 포트 제외를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마 특종입니다. IT 관련주 케레스포 기대감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선호주는 무엇인지, 또 주춤했던 엔터주에 이제 봄날이 오려는지, 또 제약주가 신고가 속출하고 있죠. 상승세가 계속될지 살펴봅니다. 7일간의 수익다리어리에서는 전진우 팀장과 함께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하나대투 투자정보팀의 이용권 연구위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상승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터운데요. 자, 수급 공방 당분간 지속이 될런지, 자, 만기일 이후에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런지 내일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수급 공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2000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전에 거래가 활발하게 됐을 때에 비하면은 현재 수준은 상당히 좀 미약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급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은 그만큼 수급이 좀 가벼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개인이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매수 여력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매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도 좀 커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외국인 매매 동향에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이슈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FTSE 관련해서 리밸런싱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은 좀 불안정한 요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최근에 좀 매수 기조가 약화되면서 일부 좀 매도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기관들의 매수 여력이 상당히 크지 않은 상태, 물론 연기금을 비롯한 좀 제한적인 매수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여력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결국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당분간 조금 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시금 2000선 재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등 탄력이 붙을런지 아니면 좀 힘이 빠져서 다시금 추가 조정을 받을런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네, 일단 만기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기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기 동안 사실 좀 내부적인 요인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맞물렸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그동안 좀 많이 해외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만기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해외 증시와 좀 더 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기 이후에는 수급 여건도 사실 또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기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서 반등의 여건이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50선 넘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현재 549.69인데요. 자, 상승세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유리하다고 내다보시는지요? 예, 코스닥은 사실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550선 그동안 이어왔었던 장기 박스권의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매수 또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IT 부품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갤럭시4 언팩을 기점으로 해서 IT 부품주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IT 부품주에서 여타 업종으로 좀 종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역시 가장 수급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에 2월달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보면 IT 부품 업종들도 샀지만 홈쇼핑이나 일부 바이오 그리고 카지노와 뭐 여타 이제 의류 장비 업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향후 성장성 그리고 중국 쪽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런 쪽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롤오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수 차익 거래 잔고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10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 매도 차익 거래 잔고를 감안한 순차익 잔고도 5조 원대이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간 내에 1조 원 이상의 차익 거래와 매수가 쌓인 점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선물 스프레드 이제 3월물과 6월물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세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상당 부분 롤오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충격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시장이 아주 큰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그런 충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변동성 요인, 최근에 불확실성 요인까지 감안하면은 내일은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그래도 매물 압박 부분들은 일부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이라면요? 이 시장이 오늘은 사실 관망세가 조금 무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만기를 맞이해서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상당 부분 롤오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 투자정보팀의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서요. 현 시장 이슈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에서 관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니 해도 수급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움직임 그리 지금 녹록해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나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기관들의 움직임 역시도 지금 현재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이슈들 살펴보면요. 일단 내일 있을 금통위 그리고 동시만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부분 분명히 지금 시장 내에서 다소간의 좀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듯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단기 급등에 대한 일시적인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돼서 좀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어떤 좀 하락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 내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수급 관점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아직까지 시장은 그럼에도 좀 불확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측이 워낙 불가능한 변수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고요. 자, 아직은 좀 기다리고 어떤 이런 변수가 좀 두드러졌을 때 좀 더 나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뭔가 좀 하기에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만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확실성 있는 상황, 지금 먼저 전망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접근하기보다는 다소간에 좀 확인을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어떤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통위, 금리 지금 동결 얘기도 있고요. 금리 인하 쪽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한 6대4 정도 분위기로 금리 동결 쪽으로 다소간에 지금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일 있을 동시 만기 올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동시 만기가 되겠죠.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 부분 분명히 시장 내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형주를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일 정도까지는 대형주는 조금은 좀 피해 가시고요. 오히려 내일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겠다 말씀드립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조금 좀 하지만 좀 서서히 관심의 수준을 좀 높여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 민감 소재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수준, 그러니까 낙폭이 좀 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봄철 계절적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성수기에 진입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따라서 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이 중국 등의 시장을 보면 좀 경기 지표 등을 보면 좀 부진한 양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회가 생길 텐데 워낙 좀 시장 자체가 굼뜬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중국은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의 약세 부분이 오히려 중국의 수출 경기에도 다소간의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야기되고 있는 그런 지금 조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춘절 이후에 춘절을 기대하고 만들어놨던 물건들에 대한 재고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 시장 내에 그렇게 우호적인 어떤 조건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당장 모멘텀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 보이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기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봄철이 지나고 여름을 대비한 전반적인 수요의 회복 부분에 좀 다소간 좀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섹터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차별화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수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동성 차별화, 외국인들이 시장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시장을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유동성 차별화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그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업종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대형 IT주,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 시장 내에 그 무게 중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절적인 모멘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석유화학 주식이 아닌가. 석유화학 주식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바닥잡기 국면에 이미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의 이제 그 선별화 작업이 나타난다면 가장 베타 계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화학주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쪽은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선별적인 접근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뉴스플로우 모멘텀과 성장 스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내일 저녁이죠. 모레 우리 아침 토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갤럭시 S4 뉴욕에서 지금 신제품 발표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해 두시고요. 갤럭시 4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기대감 부분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갤럭시 4에 혹시나 하는 실패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서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신정부의 이제 그 중소기업 육성책들 계속되는 그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 귀 기울이시고요. 이쪽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게 큰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실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것을 담아야 될런지 내일 이제 예정된 갤럭시 S4 언팩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른 그런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가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얹혀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담아볼까요? 예, IT는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IT 특히나 그 반도체 업황 개선 부분 지난주만 해도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지금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랄지 아니면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뉴스플로우 모멘텀 말씀드렸죠. 갤럭시 S4 관련된 어떤 그 부품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자산주는 지금 현재 글로벌 유동성의 지속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 이제 그 관심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주 외환 시장이 계속 불안합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주는 이번 주부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계절적인 모멘텀과 전반적인 낙폭 과대 바닥 잡기를 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신규 관심 좀 필요해 보이고요. 내일 금리 인하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건설 업종 많이는 아니고 한 5% 정도 신규로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한 5% 정도 많지 않은 금액을 신규로 한번 편입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중부터 좀 살펴보죠. 네, 비중은 이제 IT 큰 그림에서 이제 30%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계속되는 유동성 부분, 지금 현재 디커플링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디커플링 해소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디커플링이 해소된다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그 시장 내 관심을 받겠죠. 일단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총 대형주, 업종 대표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20% 정도 유지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건설주 신규로 5% 내외 그리고 석유화학주에 대한 계절적인 어떤 그 성수기 진입 그리고 지금 바닥 잡기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서 석유화학주 신규로 한 15% 정도 가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IT, 자산주, 순환매, 건설주, 석유와 유틸리티 등등 섹터 갖고에 따른 비중까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 톡톡 코너입니다. 먼저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테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IT주에 대해서 KTB 투자증권 압구정재매 네, 정경영 대리님께 구체적인 전망과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자, 지금 먼저 IT 부품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오늘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6.99%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이번에도 기대감이 큰데요. IT주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14일 내일이죠. 뉴욕에서 그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추정치 자체가 IT와 IT 부품주가 실적이 하향되는 추정치를 보여줬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IT와 IT 부품주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약간의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IT와 IT 부품주들 업종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9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그 91억 매수 중에 전기전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IT 하드웨어와 부품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셋 쪽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갤럭시 S4만 글로벌리 한 1억 대 정도 이상 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IT 부품주라든가 IT 전반적인 관심은 시장에서 상당히 큽니다. 향후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단기적인 호재는 내일 갤럭시 S4가 출시가 된다면 이제 강력한 단기 호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모멘텀은 사라지지만 올해 2013년도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장 큰 핫 이슈는 IT와 IT 부품주 업종에서의 시장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T와 IT 부품주들은 올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뭐 단기적인 이슈는 핸드셋에서 이제 올해는 태블릿 시장 쪽도 상당히 밝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도 가능한 업종이 태블릿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셋에서 태블릿 쪽으로의 시장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종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태양기전이나 에스메, 일진 디스플레이 등 그 태블릿 전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버슈팅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요.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은 보통 업종 평균 PE가 10배 이상까지 받고 보통 1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상반기 정도에는 PE가 8배 정도 타겟으로 매매를 하시는 편이 좋은데 지금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8배 이상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R 밴드 8배 이하 쪽으로 다시 떨어질 때는 다시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시에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 가셨다가요.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공백 기간 있을 때 다시 저가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잔치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가격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투자 가능한 종목이라면요? 네, 일단 IT와 IT 부품주들 중에서 완성 그 세트 업체들과 부품 업체들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세트 업체 중에 가장 대장주는 삼성전자,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을 가장 큰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옵티머스 G 프로 출시 이후에 상당히 글로벌리하게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과 삼성의 아성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LG전자 상당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품으로 좀 내려가자면은 일단 자화전자와 나노스, 디지털 옵틱, 아모텍 정도가 지금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용 액추에이터를 생산한 업체이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0일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노스도 블루필터도 카메라 고화소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도 뭐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갤럭시 S4에 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그 주요 핵심이 되는 부품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1300만 화소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고화소 렌즈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테나 업종이 있는데 이 안테나 쪽에서는 아모텍과 뭐 EMW, 뭐 이노칩 등이 있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보급형 스마트폰의 뭐 수혜를 받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일단 NFC 안테나에 대한 것은 뭐 PER도 한 13배, 14배까지 그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히 올해 하반기까지도 매매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말씀드릴 종목은 나노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노스는 뭐 신규 설비 투자로 인해서 카메라 고화소화의 최대 수혜를 기대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에서 2004년에 분사를 했는데요. 주요 사업 자체는 카메라용 광학 필터와 카메라 모듈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2012년도를 뛰어넘는 고공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삼성전자 쪽에서 보급형에도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이 800만 화소에도 블루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화소가 되면 될수록 이 블루 필터의 양이 더 많이 소진이 돼서 이 블루 필터의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녹스는 세계 최초로 블루 필터의 원소재인 블루 글래스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일괄 공정을 최초로 구축한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사로 가지고 있는 옵트론텍보다는 원가 경쟁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스 올해 실적 2,500원 매출에 영업이익 26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13년도 EPS 기준 한 8.8배 수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 8배 이상의 종목들은 이제는 가격 조정에 그 위치가 되지 않았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좋았지만 약간의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옵트론텍이 지금 PER 10배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옵트론텍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다 밸류에이션 격차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올라갈 때마다 물량 줄이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밸류에이션 구간이고요. 만약에 뭐 2만 원 밑에까지 수급 문제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노스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정용현 대리님의 IT 부품주 섹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오늘 테마주 알아볼 엔터주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SM이 현재 6.52%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MCNC도 3.5% 상승으로 다른 여타 섹터에 비해서 오늘 상당 부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엔터 업종에 대한 분석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으로 봤듯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한 6.5% 정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YG 엔터가 한 2% 정도, JYP 엔터도 한 2%, SM, CNC 같은 경우도 SM 영향으로 한 거의 3.5% 정도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로엔만이 조금 약간 빠지는 흐름인데 전반적인 엔터주 전체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SM 쇼크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완벽하게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점 구간이었던 한 3만 후반대까지 밀렸었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특히 오늘의 상승 흐름 자체가 바로 그 전 고점 부분이었던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채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이뻐 보인다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 전반적으로 K-팝, 특히 싸이 효과죠. 자, 싸이 효과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싸이 효과 에서 또 새로운 앨범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그 실적 루머로 인한 부분,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극복을 해주면서
서서히 다시 반등을 주고 역시나 전고점 부분을 뚫을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YG 엔터 차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급적으로도 오늘 약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종목들이 보통 한 3, 4%씩 급등하는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나 YG 엔터도 2%, 4% 이상 급등을 한 흐름이 좀 보였었고 SM은 지금 6.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 바로 전 고점 부분이었던 SM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한 8천 원 정도 부분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한 7만 한 3천 원 정도 이상 뚫고서 안착해 준다면은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SMCNC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SMCNC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3% 정도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아주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워낙에 조금 SM 대비해서는 좀 작은 종목이고 최근에 그래도 신동엽과 강호동 씨가 최근에 좀 매출 확대 부분이 조금 잡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두고서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나 판단은 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확실히 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 SM 상승폭과 더불어서 한번 단기적으로 크게 갔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SM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나 내일의 그 흐름 자체, 특히 내일의 흐름,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과 더불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주면서 한 3, 4%의 상승을 가지고 와준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한 3,500원에서 아니면 4,000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엔터주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 가운데 어떤 종목에 손을 해야 될지 좀 고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에 좀 집중해 볼까요? 네, 그거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엔터주 향후 좀 전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SM 같은 경우가 그 샤이니 효과죠. 샤이니 효과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앨범을 내고 나왔을 때는 별 인기가 없는 듯 보였는데 벌써 3주 연속 1위를 해주면서 주가에 좀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또 역시나 보아가 또 새로운 앨범을 일본에서 또 싱글 차트 앨범을 냈습니다. 또 그 매출 효과 기대해볼만 하고 동방신기와 소녀시대의 해외 콘서트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서 기관들이 지금 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최근 들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의 흐름 꾸준하게 버렸던 물량 다시 3일 연속, 오늘까지 하면은 4일 연속이라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연기금 물량 자체는 거의 한 달 이상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꾸준하게 역시 연기금도 한 7일 연속, 오늘까지 한다면 8일 연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최근에 새로운 앨범 나오죠. 그 효과로 인해서 차트 반등해주고 있는 그 모습, 또 실적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 좀 더 볼게요. JYP 엔터인데 요즘 많이 좀 소외됐던 종목인데 이 종목 기관들의 수급 역시나 들어오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JYP 엔터가 그래도 조금은 SM이나 YG 엔터 대비해서는 매수하기에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관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좀 많이 이제 JYP 관련 소속사 연예인들이 많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 매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한 해 K-팝 전체에 대한 매출 확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보신다면은 괜찮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종목을 제가 좀 선택을 해보자면요. 그래도 저는 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SM을 좀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SM 4분기부터 실적도 완벽하게 돌아와줬고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도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간,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대장주로서 한번 제대로 된 상승 모습 보여주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단기적으로도 한번 5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한 5만 원 단기적으로 보시고서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엔터주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통신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영업정지 기간들도 끝나고 하면서 그동안 워낙 막대한 마케팅비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 실적에도 어느 정도 연결되면서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자, 이 주가가 좀 슬금슬금 하락하는 이런 이유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통사들이 이제 보조금 제재 소식으로 인해서 통신주가 지금 오늘 좀 소폭 그냥 하락하는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영업 정지 기간 때 오히려 좀 시장 과열 양상을 좀 불러왔기 때문에 특단의 좀 조치를 좀 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긴 한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LG U+ 같은 경우 기관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순 매수한 양이 100만 주가 넘어가고 외국인들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상으로도 흐름 자체도 LG U+ 같은 경우는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제 가능성을 둔다는 수급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오늘의 이런 하락폭 자체는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바로 KT. KT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빠지는 했지만서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수급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한 물량이 굉장히 좀 많았고 보험과 투신코도 많았는데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밑꼬리 달고서 서서히 올라가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 한번 또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14일부터 회의를 열어서 뭐 보조금 지급 규제에 대해서 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은 아니고 오히려 좀 약간 조정 기간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조금 등등 워낙 그런 것도 이제 뭐 정부에서 손대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매번 별 영향가가 없어가지고요. 자, 지금 정도 가격대 좀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고 내다보고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래도 통신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수업종이다 보니까 성장성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내다볼 만한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관점을 좀 갖고 해야 되는지 양자간에 좀 답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접근하시기 쉽지 않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방어주 성격도 워낙에 좀 강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 찝어드릴게요. 자, 그래도 최근에 수급 상황으로 좀 이쁜 종목이 LG U+죠. LG U+가 그래도 LT 가입자 수 많이 늘었고 또 하나 한 번 더 반등을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기관들의 평균 단가 모습인데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모아놓은 평균 단가 자체가 지금 거의 현재가랑 비슷합니다. 한 8,600원에서 7,000원 정도, 8,600원에서 8,700원 정도 사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시기에는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한번 반등이 온다면은 정고점 보고 뚫고서 가볍게 한 3-4% 정도는 먹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LG U+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괜찮은 좀 수익 내면서 짧게 치고 나오고 한 동시만기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랠리가 좀 장 전반으로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면 어떨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통삼사 영업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놓고 보면은 뭐 그래도 역시 SK텔레콤 눈에 띄는 LG 그리고 영 시원찮은 KT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눈에 띄는 LG U+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약주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LG생명과학, 유한양행 등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LG생명과학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한양행, 시젠, 뷰웍스, 광동제약 등등 많게는 5% 가까이 그리고 3%를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제약주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샘플러스의 김형근 전문위원을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약주가 상승하는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예, 제약주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 사실은 뭐 연말부터 해서 혹은 작년에 연초부터 해서 이런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주 뭐 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현재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약가인하에 대해서 내수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을 제약주들이 현재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답을 찾아나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 자체가 그리고 이미 65세 고령 인구가 올해 12%가 넘어설 그러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그런 지속적인 부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러한 배경 자체가 현재 제약주, 또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산업에 대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내수시장 정체를 수출을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이러한 제약주들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는 이러한 구간들이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종목들의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도록 하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종목들을 보자면 다들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LG생명과학이라든가 유한양행, 시젠, 또 녹십자 이런 종목들, 뷰웍스, 메디포스트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고령화 대책에 대한 부분, 기초연금 확대라든가 중증질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 비율을 100% 확대한다는 이런 약속을 좀 했었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보자면 향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아마도 많은 그런 얘기들,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러한 쪽에 대한 부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2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엔이 장기보수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쭉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지만 물론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구간이겠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향후에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약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체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속적인 홀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바로 이제 종목 소개까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또한 단기간에 좀 많이 좀 상승을 했던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 한 2주 정도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전일 어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을 시도하면서 10만 원을 좀 터치를 한 그러한 모습이죠. 10만 원 돌파를 그런 구간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동사의 그러한 향후 상승의 모멘텀을 좀 보자면 카티스템이라는 관절염 치료제, 주기세포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사실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주기세포 치료제는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동사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그 주기세포 치료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처방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뉴로스템이라는 치매 치료제 이러한 부분이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또 제품들의 가치가 점점 가시화돼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기관의 그러한 수급인데요. 상당히 단기간에 지금 기관들이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좀 추가적인 탄력적인 더 모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5일선을 타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에 물론 이탈의 흐름은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 5일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는 단기간에 좀 오른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월봉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길게 좀 보자면 주가의 어떤 상승의 좀 초기 국면이 아닌가 2013년도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산업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도 좀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98,500원에서 99,500원, 현재가가 99,500원이니까요. 현재가부터 좀 분할해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15,000원, 선저가는 9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약주 그 가운데 메디포스트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형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IT, 엔터, 제약주의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응법을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주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받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합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들 좋습니다. 박현상 대리의 동성제약이 5%, 조윤석 과장의 유니테스트가 4.5%로 높이 수익을 달성했고요. 이기택 과장의 백산과 이정복 대표의 대한전선 역시 수익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화인텍, 전진우 팀장의 화인텍만이 마이너스 1.6%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의 동성제약 5%로 오늘 위너 왕관을 썼습니다. 네,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의 AS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추천주 동성제약 오늘 뭐 상당히 수익이 5% 이상 나가지고 왕관을 쓰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AS 들려주십시오. 뭐 추천 논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추세 상승선에 계속되고 있고요. 제약주들이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된 제약주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추천드린 날짜에 아마 레포트가 나왔을 텐데 레포트를 보고 시장에서는 아마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용은 아시다시피 5천원권이 좀 안착되어 있는 상태고 좀 5일선에 꾸준히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전 고점 부근이 5,6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해서 일단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매매를 봤을 때 가는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득하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성제약에 대해서 보다도 홀딩 쪽으로 의견을 잡아주셨습니다. 제약주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자, 박현상 대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해보죠. 화이텍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좀 시장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 특히 그 미국 시장 한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 주였는데 우리 시장만 좀 계속 달리가는 한 주 움직임 보였었고요. 요인을 보면 이제 뭐 경기 외적인 이벤트로 군사적 위험이었죠.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올해 좀 들어서 디커플링이라는 부분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달러 환율의 화력, 환율의 하락,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엔화 약세. 최근 양국의 환율 좀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산업에 미치는 시차 효과를 감안하면 엔저 부담 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그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 수출 기업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업종 그 경기에 좀 개선 흐름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 시장 어떤 실적이 좋아서 매매하는 실적 상태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주도로 해서 전기전자 섹터 시장 끌고 왔었는데 지수도 이런 그 지수를 끌고 왔던 IT 섹터들도 최근 레벨보다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화인텍 종목 말씀드리면 그 전방 산업인 조선업 현재 뚜렷한 성장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LNG선과 그다음에 본행제 기자재 업체들만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성을 이유로 이제 LNG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나 중장기적으로 좀 셰일가스 운송 그런 것까지 일반 조선 시장과는 달리 LNG만의 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텍의 본행제 수주 역시 2011년도 한 1,700억 그리고 지난해 한 3,300억으로 급증을 했었고 최소한 적어도 향후 2년간 그 큰 폭의 실적 성장세 기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오늘 주가 8,590원 그 움직임인데 지난주 8,800원대 신고가 만드는 자리에서 시장 변동성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은 보였지만 현재 여전히 그 밴드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9,800원 유지하고 고수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그 KG 이니시스이고요. 지난해 그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더해서 이 대선 테마, 경제 민주화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임을 좀 크게 줬었고요. 그 전년도 10월 이후에 최근까지 한 12,000원, 13,000원대 횡보 움직임 보이다가 최근에 외국인 기관 그런 수급을 좀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 보여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은 뭐 온라인 전자결제 업체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 대금이
지난 한 4년간 한 27%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고, 특히 최근에 이 경기 둔화로 민간 소비율 증가율이 좀 낮아진 반면에 KG 이니시스의 거래 대금은 7.6조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역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있지만 그 온라인 쇼핑 문화에 대한 확대,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런 여건들로 모바일 결제 시장 좀 큰 폭의 성장 여전히 기대되고 있고요. 참고로 그냥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이 있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모빌리언스는 모바일 소액 결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소액 결제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요 두 회사만 놓고 보면은 이 시장의 볼륨 자체가 소액 결제 시장은 1조 4천억 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7조 6천억 원 정도로 요 시장의 볼륨 차이가 있고요. 현재 주가 역시 모빌리언스는 PER 한 16배 정도, 그다음에 이니시스는 한 11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 두 회사만 놓고 보면은 가격적 부담도 낮은 자리에 있고요. KG 이니시스 가격대 살펴보면요, 13,000원, 14,000원 구간 기관들 수입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단기 목표가로 전고점 하단인 15,200원 이렇게 하고, 손절가로는 좀 러프하게 13,200원으로 가격대 정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와 비교해서 그 시장의 규모는 훨씬 크고 또 가치 대비 가격대는 아직까지 낮다라는 그런 비교 우위까지 들어가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가 슬금슬금 올라서면서 1998선까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오늘 폐장 때는 보다 더 높은 상승 한 채 마감하길 기대하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